유공백과사전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지난주에 뉴스공장을 듣고 저희의 쿼런티님께서 말씀해주신 백도어가 드디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백도어가 밝혀질지 사실 좀 잘 안 밝혀질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많이 화제가 될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지금 심상정 의원 말고 다른 여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거의 뭐 그냥 흐지부지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느낌인 것 같고 여당 쪽에서는 이걸 해킹으로 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백도어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이 백도어를 없애버리고 싶지 않구나 여당 쪽에서 이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왜? 그러니까 백도어로 몰고 가지 않고 해킹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뭔가 이걸 뚫어냈다. 그러니까 이걸 막으면 된다. 해킹한 쪽을 이렇게 막으면 되거나 해커를 이렇게 처단하면 된다. 이건 백도어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백도어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하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 짚어냈다. 이 정도 공지사 자화자찬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할 이야기는 종전선언입니다. 이 종전선언이 어느 순간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미북 관계에 있어서, 북미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의 삶에 이렇게 크게 뭔가 와닿는 게 없었거든요. 네, 어차피 단절된 국가였고. 근데 갑자기 이게 사실 제 느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 그냥 어차피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전쟁이 끝났다라고 땅땅땅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아마도 미국이겠죠. 이 누군가가 선언을 해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종전선언이 중요한 거라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이런 생각이 좀,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죠. 종전선언이라는 게 뭔가요? 네, 찾아보니까 이제 종전선언 이전에 종전이라는 전제를 끝나는 건데 그 이전의 상태가 두고서 두 가지 개념이 막 섞인 거네. 정전이라는 그러니까 정전이라는 얘기와 휴전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 한국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 정전 협정인 건지 휴전 협정인 건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디테일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자면 그 남북 대치의 상황을 어떻게 좀 과장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래서 정전협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휴전협정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아직 전쟁은 지속 중이다 뭐 이렇게 좀 강조하기 이런 건데 협정 자체 찾아보니까 협정 자체는 정전협정이더라고요. 정전이라는 것은 전쟁의 당사자들이 어떤 계기로 해서 전쟁을 잠시 멈추는 협정이고 굳이 개념을 보자면 이게 딱 나눠지는 개념은 아닌데 휴전은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정전 협정으로 인해서 휴전 상태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정전 협정을 할 때 우리 이제 요즘은 많이 알지만 우리나라는 빠졌었다. 협정 사인하는 그때 뭐 이승만이 그런 정전사업 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 있었고 우리나라는 빠져 있고 중국은 껴 있는 이 상황이 좀 미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하고 북한하고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소련은 안 들어갔나? 소련은 공식적으로 이제 없는 나라가 되어서 남북 그 전쟁에 참전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공식적으로.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참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난 근데 당연히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뭐 유엔 음, 군 그 16개국 음, 연합군에 포함은 안 됐는데 일본도 뭐 당시에는 물론 일본 군은 없었지만 그 기뢰 제거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동원됐다는 그 기록은 있더라고요. 뭐 터키, 형제 나라 터키 이런 데는 못 끼고 정전협정에 없잖아요. 있어요? 아니 그거는 연합군으로 참전을 한 그러니까 거니까. 그러면 연합군이 정전협정의 한쪽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아니네. 아니지. 아니지. 아니 그럼 그러니까 그게 연합군의 아니라 대표로 미국이 들어간 건가? 그렇지. 전쟁 당사자국이잖아. 미국과 북한은 한국과
북한 간에 전쟁이 벌어졌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가 된 거고 중국도 저런 참여가 된 거고 거기에 연합국이 들어온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유엔하고 중국, 북한이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정전협정은 예. 연합군, 그러니까 유엔하고 북한하고 중국이 맺은 협정이네요. 예. 사인이 3개야. 음, 김일성이 그리고 팽덕회 중국군 그리고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군 육군대장 클라크. 그러면 그러면 정전협정을 그렇게 세 주체가 했다면 종전선언도 그 세 주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안 해줄 권리가 미국한테 있는 거야. 아 그거는 당연히 미국이 한다 그러면은 한미 연합사 그 총사령관이 하겠지. 사인은 미국이 뭐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왜 그러니까 한국과 지금 북한과 중국은 정전협정 하자는 거고. 아 한미 연합사가 아니겠구나. 유엔사가 있구나. 그리고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우리 다 느꼈던 것처럼 이 정전협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 종전선언이라는 게 상징적인 거였죠. 그렇게 생각했죠. 네, 이게 왜? 이제 그 종전협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으로 보자면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우리 정부는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고 북한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종전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서로가 언제든지 사실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선전포고 없이 전쟁 중이니까 사소한 빌미로 얼마 전쟁 낼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전쟁을 끝내놓으면 누구든 전쟁을 하려면 또 한 번의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의미죠.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그렇지. 의미.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체제 안전 보장의 어떤 확실한 보증수표여서 그렇게 했던 거고 트럼프는 그것을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 돌아가 보니까 미국의 이제 그 기득권층이 얘기하는 건 사실 미국의 자국의 입장으로 보면 한국의 전쟁이 멈추는 것은 득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별로. 무기를 팔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내주지 않는 거고 그래서 오바마 정부도 한국 문제에 대해서 남북 문제를 푸는데 미온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일도 늘 북한은 하지 않는데 왜 자꾸 내주냐라는 말이 실제로는 북한이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되는 이익이 별로 없는데 양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만들어가면서 종전선언을 해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국내 여론이 이제 그렇게 걸려있는 문제인 것 같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또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중국은 끼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트럼프에게는 그게 지렛대처럼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면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은 그것을 상당히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무언가로 보았고 트럼프는 그냥 종이 쪼가리로 보았는데 알고 보니 종전선언이 그렇게 쉽게 사인해줄 게 아니더라. 진짜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 국내 정치는 이익으로 봤어. 라고 해서 그러면 걸림돌이 될 만하니까 걸림돌이 된 거네요. 뭐 정리해보자면 미국 내 미국의 자국의 이익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는 뭐 이제 그 공화당에 저변해가지고 있는 이제 무기 만드는 회사들 이런 입김들이 크겠지. 그리고 기반이 거기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이 그런 뭘까 남북의 그런 종전협정으로 가는 남북의 대치를 끝내는 과정이 미국에도 확실히 이익이 된다라는 모런 메시지가 한쪽에서는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여론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종전선언이 너무 상징적이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에 목을 메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너무 중요한 문제처럼 이슈화시킨 면이 있다는 거지. 한국과 북한이. 그러니까 스스로 지렛대의 역할을 되도록 트럼프에게 만들어준. 트럼프가 이것을 쥐고 있는 트럼프에게 칼자를 쥐어준. 패를 까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은 문재인 정부가 좀 우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북한하고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다 온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정부나 북한이 종전선언 얘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설명 듣기 전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종전선언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버렸다. 그래서 원래 큰 의미가 있지 않았으니까 예전만큼의 그러니까 원래의 무게감으로 돌리자라는 느낌이었었어요. 왜 김정은이 종전선언 필요 없어라고 그런 반응이 나왔던 게. 근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원래 큰 의미였는데 이 큰 의미 때문에 자꾸 이 관계의 진전이 막힐 것 같으니까 큰 의미지만 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고 우회해서 가자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나는 듣기로는. 잘 모르겠죠. 우리 정부가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북한이나 미국에게도 민감한 문제인지 종전선언 자체가. 그래서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해보니까 막 해보니까 북한으로서도 좀 포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미국으로서도 척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평양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결론이 우회하자, 실질적인 의미로 가자. 종전선언이 만약에 되면 그거는 정말 커다란 이 갈등의 한 장이 이렇게 닫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듣기로는 이제 냉전의 전쟁은 다 끝났어 라는 식의 의미까지 지니게 돼버릴 것 같아서 쉽게 안 되겠네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이게 겉으로 보면 종전선언인데 종전선언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제 관건은 핵이잖아, 핵 문제잖아. 근데 지금까지 핵 문제가 진전이 안 된 이유가 얘기가 그렇게 논의가 되어온 게 핵을 할 때는 늘 사찰받아라. 또 리스트를 내놔라. 일정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그건 사실 공개해도 못 믿어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교차 상태로 빠져왔고 종전선언의 과정에서 이걸 해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제시하라는 걔가 다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지. 아무리 제시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회를 한 것이 아닌가. 그 우회로가 뭐예요? 그 우회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종전선언 마치 자신들의 체제 안정을 보장받는 게 북한도 지금까지 계속 종전선언,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런 방향이 제일 큰 방향인 것 같아요. 그게 김정은에게 그게 설득된 게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도 그것이 좀 더 자신의 정치적인 압박감, 부담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 방안인 것 같아서 막 미국의 큰 회사가 방북을 하고 요즘 그런 일이 있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세 사람이 그런 우회로를 택한 게 아닌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실질적인. 아니면 최소한 그런 걸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개성공단의 남북 무슨 사무소 연락사무소를 개설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으로 봐도 사실 한국이 뭐 다 누구 생각했을 때 개성에다가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상태에서 선제 공격을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그게. 사무소를 개설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미국이 되면.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게 협력을 통해서 종전선언 아니더라도 지금 알고 보면 북한에 되게 많은 방송사에서도 특파원들이 가 있고 뭐 이렇게 한다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를 파견이 되고 회사들이 가 있고 그게 뭐 지금 제재 문제가 걸려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직접적인 뭐랄까 그 제재가 해결되고 뭔가 일이 되는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재가 풀렸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회사들이 가는 것도 명분이 그렇잖아. 실제로 가서 무슨 협정을 맺고 계약을 맺는 건 아닌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조사단 차원에서 가 있고 이런 걸로만으로도 김정은에게는 충분히 어떤 체제 보장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걸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을 미국이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북한 요만한 나라고 미국 이만한 나라인데, 근데 요만한 나라 이만하게 이렇게 부풀려서 그동안 많이 잘 해먹었던 것 같은데, 무기도 팔아먹고 막 위험도 조성해보고 이렇게 해먹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이 거위의 배를 이렇게 가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나 혼자 다 먹어버릴 거야. 그리고 얘는 끝이야.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 종전선언을 안 해주는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는 가르고 있긴 하지만 배 가르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그 말장난 이런 식의. 황금한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생각을 할까 트럼프가? 그 말을 잘 모르겠어.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른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위협의 요소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위협적인 요소를 놓고 무기를 팔아먹는 정도였는데 아예 얘를 거대한 자본 시장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걸 본다는 얘기지.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지금까지는 이제 악의 축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이 경제적인 이득, 뭐 정치적인 세계 국제 정치에서의 이득 이런 것들을 취해 왔다면 트럼프는 사실 그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정치적 기반도 이 기존의 미국의 정치계하고는 좀 다르고, 근데 이 사람은 재선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북한을 내가 해결해 버렸어를 통해서 재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을 내가 해결해 버렸어라고 하면 그 다음 대통령은 북한을 이제 악의 축으로 못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것처럼 예, 보인다는 그런 거죠. 식은 트럼프한테 좀 있긴 있지. 예를 들면 그 오바마의 뭐 그림자를 벗어나는 오바마를 넘어서는 이런 게 트럼프의 어떤 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런 발언도 많죠. 계속 트럼프도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오바마도 못한 일을 내가 했다. 오바마가 못한 일을 그런 말들은 많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흐름이 형성이 되면은 내가 볼 때는 미국이 질질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 흐름에 안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흐름을 만들면 만들지 그 흐름에 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관건은 사실은 진짜 이 문제의 핵심 거기에 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가 이끄는 그 왁구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그러니까 평화협정 이후의 모든 경제적 헤게모니는 남한과 북한이 얻게 돼. 엄청난 자원 교류와 그렇죠. 뭐 이런 교류가. 그게 싫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게 관건일 수 있는 거야. 기업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 이후에 분명 문제가 되는 건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광산 개발권을, 그렇죠. 이제 미국이 들어올 건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 구한말처럼. 정말 그 구한말도 그렇지만 그 남미처럼 이렇게 광산이 쫙 뽑아먹고. 근데 미국이 북한 광산에 관심이 있을까? 이를테면 광산인 건데 광산 문제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에서 미국이 요구할 분야들이 있겠지. 다 먹자고 안 하겠지. 애플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각 회사별로 들어오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겠네. 어떻게 보자면 이 FTA 문제,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자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평화협정 이후에 한창 시간 지난 후에 FTA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면에서 그것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그런 게 주어져야 미국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게 되는 일이 아닌가. 근데 미국은 지금 숟가락을 얹고 싶은 정도는 아닌 거죠. 이렇게 퍼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볼 때도 약간 그런 단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가끔씩 들거든요. 저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참 탐욕도 부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누가? 문재인 대통령. 어떤 면에서? 북한 먹고 싶어 하는구나. 혹은 북한이라는 상이 있어. 자, 삼성 가서 먹어.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같다는 우리나라한테는 그게 되게 전실할 문제지. 네.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이 종전선언으로 촉발될 어떤 거대한 흐름이 지금 거대한 흐름에 미국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걸까요? 미국은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미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어떻게 자기가 이걸 주도해서 근데 이 판을 다 먹을지 준비가 이런 안 됐다. 생각은 하는 것 같아. 이게 흐름이 반대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쉽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걸들은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인기 있고 기반이 공화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그러니까 트럼프를 반대하는 공화당은 이걸 트럼프가 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의원들이 다 떨어지고 자기를 쫓는 공화당 의원들만 싹 뽑혔으면 좋겠다. 공화당이 소수가 되더라도 과반수가 못 되더라도. 난 그러면서 트럼프가 실격하더라도 다음 사람은 이어서 이 분위기를 갈 거라고 보는데. 난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청와대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는지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뭐 그런 거 있지.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거든. 왜냐하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 맞아요. 그건 정말 그런 거. 클린턴도 임기 말기에 북한을 간에만에 했었단 말이야. 근데 뒤집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가고 올브라이트는 갔었지만 또 냉각되고 북한은 계속 핵 개발하고 결국에는 미국의 정치 지형이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힘이 실리게끔 그렇게 좀 돼야 하고 당장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하면서 각국 정상들한테 요청을 했던 것이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 매파에 대해서 압력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요청을 한 거겠죠. 당장 필요한 건 내가 볼 때 유럽을 돈 이유는 이제 교황청이 오는 문제 하나하고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가 제일 목전에 걸려 있는 문제라고 봐. 교황이 한국에 오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나? 왜 문제가 되냐고?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 뭐가 이슈가 되니까 상징적이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다음 주 종료 특집에 준비한 거고요. 자 그러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종전선언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아주 단순한 예측 한번 해보죠.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난 된다고. 종전선언이 된다 안 된다? 난 된다고. 된다. 코란트님은? 6개월? 예. 6개월 좀 힘든데. 자 그러면 우리 소고기 사주는 걸로. 소고기요. 너는 저까지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어. 그거 있어. 알았어요. 그럼 누군가 한 명은 유리해지는 거잖아. 소고기 값을 낼 때. 혹은 소고기를 사줄 때 불리해지는 거잖아. 너 해요? 난 된다. 안 된다. 왜? 북한의 실질적인 항복선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김정은의 현재 일관성. 아니 나는 그 이미 항복의 메시지는 가득 주고 있다고 보거든.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말해 옛날 같으면 항복 얘기지. 우리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북한이 항복한 예가 굉장히 많아 사실. 그렇죠. 근데 안 들어줬지. 미국이 그걸 무시한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변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니까. 저는 트럼프가 미국의 내부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외부의 요인이지 그것도. 트럼프도. 아니 나는 그리고 그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지만 외부의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변수가 난 문제인 것 같거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것이 전적으로 북한과 미국에만 이제 손에만 쥐어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양측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너무 좀 어떤 면에서는 잘해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휘둘린 면이 있다고 보거든. 함정을 파면 거기 다 걸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예전에는 핵이 없었고 이제는 핵이라는 실질적인 핵이 있고 미국이 무시하지 못할 만한. 오케이. 자, 니들은 나한테 소고기를 사야 된다. 진짜?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